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은쌤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362페이지에 나오는 향과 제망매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향가는 지난 고려가를 배울 때 얘기한 대로 고대가요 다음 단계인 신라 때의 작품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향가는 고려가요 이전의 신라 때의 대표적인 문학 갈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향가는 향가도 고려가요처럼 훈민정음이 없었을 때 불려졌는데요. 그 당시에는 향가를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바로 향찰이라는 표기법을 활용했습니다. 향찰. 이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로 기록한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리말로 옮기고 이걸 더 자세히 이렇게 현대에 가깝게 다시 옮긴 건데 이걸 보면 생사 길, 상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은 뜻을 의미하는 날 생자, 죽을 사자, 길로자를 썼고요. 요거는 아무 뜻이 없어요. 원래 숨을은자인데 숨다라는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 조사, 조에 붙는 그 조사로서 보조사 은에 해당되는 건데요. 은의 소리 글자로 썼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자의 뜻을 빌려온 거고 요거는 음을 소리를 빌려온 거죠. 그 뜻과 소리를 빌려와서 서술한 것이 바로 향찰이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또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이 향찰의 방식은 뜻과 음을 빌려온 것뿐 아니라 그것을 우리말 어순으로 썼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어순으로 썼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가 부담스럽다면 영어로 친다면 I love you라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쓰고 여기 사이에 원래 영어에서 원문이 요거로 충분하지만 이걸 빌려와서 우리나라에서 쓴다면 나는 이라는 뜻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만 빌려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는 너를 you를 love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요 영어 I love you, you love는 뜻을 가진 거. 요건 아무 의미 없죠. 그냥 소리만 빌려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요건 은은 소리만 빌려온 것입니다. 요게 향찰이란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향찰이란 방식 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작품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하기 앞서 끝으로 겉모습을 먼저 파악해야겠죠. 맨 먼저 우리가 우문 공부하는 방법에서 겉모습을 확인하는 방법, 형태 분석을 했는데요. 모두 10줄로 되어 있습니다. 향가는 4줄로 된 게 있고 8줄로 된 게 있고 10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10줄이 가장 발전된 형태로 보고 이것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해서 정제된 형식이라는 말로 쓰기도 해요. 정제되다. 이 정제라는 것은 그 설탕 같은 거 보면 검은 설탕 있고 또 노란 설탕도 있고 흰 설탕이 있을 때 점점 가공을 하면 하얗게 되거든요. 이때 그 하얗게 된 상태를 정제했다고 정제설탕이라는 말을 써요. 쌀도 하얗게 된 걸 정제미, 현미에 비해서 훨씬 깔끔하게 하얗게 됐다고 정제미를 쓰는데 향찰도 향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향가도 4줄로 된 것, 그 다음에 8줄로 된 것, 10줄이 있는데 10줄이 가장 정제된 형태다. 완성된 형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향가의 대표적인 형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작품 수도 제일 많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작품도 10줄로 되어 있으니까 19채 향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채 향가는 구조적인 측면을 본다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그 네 줄을 전구라고 불러요. 전구. 중간에 네 줄을 전후 알죠, 그죠? 그다음 끝부분을 이 두 개를 낙구라 떨어질 낙자 써서 낙구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조금 치울게요. 내용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자, 크게 세 단계로 나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기서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전구, 후구, 낙구로 나누어진다. 19채 한가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적인 부분 잠깐 봤으니까요. 내용적인 부분 한번 볼까요? 표기 방식도 했습니다. 방금. 그러면 형태 19채라는 10줄로 되어 있는 것을 19채라 그래요.
4줄로 되는 거 4구체, 8줄로 된 걸 8구체, 10줄로 된 것을 19체.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작품은 제망매가라는 작품인데요. 제망매란 제사 지내다. 망은 죽다, 사망하다 할 때 망자예요. 망할 망자인데 누이, 여동생 그때 부른 노래예요.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면서 부른 노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제사상에서 어떤 상태가 될까? 굉장히 슬픈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누이니까, 여동생이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누이라고 했는데 오빠라는 작가가 오빠겠죠. 그죠? 화자도 오빠일 거예요. 그죠? 오빠가 동생의 죽음을 바라보는 입장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런 정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남아있는 향가들은 모두 설화가 배경으로 있어요. 이 작품의 밑에 또다시 내용이 뒤에 쭉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작품은 월명사라는 스님이 쓴 걸로 돼 있어요. 월명사라는 스님이 누이의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에 이렇게 상을 차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을 차려놨는데 옛날에는 저성길을 가라고 그런지 여기 돈도 놨었나 봐. 돈. 지전이라고 하거든요. 돈을. 이 지전이 제사를 드릴 때 방금 우리가 본 이 작품 10줄 된 이 작품 제망매가를 부르고 나니 여기 있던 돈이 휙 바람에서 서쪽으로 날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아마도 죽은 누이의 영혼이 노잣돈, 저승 가는 노잣돈을 두고 가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서쪽은 죽음의 공간, 죽은 영혼이 가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뭐 또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독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요런 설화를 배경으로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죽은 누이의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 본문을 한번 볼까요? 향가는 주로 부르는 사람들이 아까 열명사처럼 스님 아니면 화랑들이 불렀어요. 신라시대의 가장 엘리트들이 불렀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에 있어서 뭐 사설시조가 보이는 해악이라든지 뭐 풍자 이런 것보다는 종교적이거나 숭고한 어떤 그 미를 드러내는 작품 또는 어떤 사람을 추모하거나 예찬하는 작품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제사를 지내면서 부른 노래니까 이것도 뭐 해악이나 사설시조, 얼마 전에 배웠던 사설시조에서 배운 해악이나 풍자, 비판 이런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강씩 했습니다. 좀 전에 19채는 4줄을 전구, 그 다음 뒤에 있는 4줄을 다섯째 줄에서 8째 줄을 후구, 마지막 9째 줄, 10째 줄을 낫구라 한다 했어요. 이때 한 줄 단위를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망매기를 19채의 향가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원문을 잠깐 보여준데 원문은 지금 하지 않을 거예요. 현대어 번역에만 추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사를 지내면서 지금 부른 노래를 했죠. 그래서 앞에 제사상이 있는 상태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줄 생사길은, 생사는 삶과 죽음의 길.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공간이라는 뜻이죠.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이 지금 여기 한 공간에 있다는 거죠. 얘는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두렵게 하고. 자, 요 상황은 제사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제사상에 죽은 영혼이 올 거라고 믿는 게 옛날 사람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영혼과 산 사람이 내가 여기 한 공간에 있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삶과 죽음의 길이 또는 길은 여기에 있으므로 머뭇거리다. 제사를 지내면서 머뭇거린다는 것은 두려워하다. 죽은 누이가 왔을까? 죽은 누이가 나랑 같이 살아있지 못해서 슬프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고 두렵게 하고 나는 간다는 말도 여기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했는데요. 사실은 이 나는 간다는 말은 직접 인용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누가 말하냐면 여동생이 오빠 나 갑니다. 여기는 반말로 번역을 했지만 나는 갑니다 라는 말을 누이가 그 말도 한마디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찌 갑니까 하면은 우야노니 왜 그렇게 가버렸노 하는 그런 경상도 말로 하면 그런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그런 동생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됐나 봐요.
그래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째 줄. 자, 이 부분 되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비유가 아주 두드러진 부분이에요. 특히 직유법과 언유법을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자, 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라서 봄엔 새싹이 돋아난다면 가을은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죽음에 가까운 느낌을 보통 표현합니다. 어느 가을 바람에, 이른 바람에 떨어지는 잎처럼 동생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죽었는데 한 가지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나뭇잎이 있다면 나무에 좀 일찍 분 바람이 이 중에 하나의 나뭇잎을 먼저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여기 잎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죽은 누이의 죽음이죠. 또는 뭐 죽은 누이라고 보셔도 돼요. 죽은 누이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처럼 했으니까 직유법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났는데 가는 거 모른다. 한 가지에 있는 잎이지만 그 한 가지 동생 향이 떨어진 잎이라면 자기도 하나의 잎이죠. 이 중에 하나의 잎이로 한 가지에 났다는 건 뭐겠어요? 그럼 똑같이 잎인데 가지 같아. 한 부모란 뜻이요. 이때 한은 같은이란 뜻이겠죠. 같은 부모에서 동일한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왜? 죽었으니까 가는 건 뭐죠? 이 가는 곳은 죽어서 가는 곳. 모르는구나 하고 한탄합니다. 한탄. 그럼 여기서 이런 바람 뭘까요? 나뭇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정적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떨어진 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바람 때문이야. 바람은 잎을 죽게 하는 존재니까. 그런데 이른 바람이라 했어.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른 바람. 좀 일찍 분 바람. 아마도 동생이 일찍 죽은 게 아닌가 해서 요절을 나타냅니다. 요절은 어린 나이에 죽는 것을 요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른 바람은 요절을 나타내는 언유법. 그 다음에 떨어지는 잎처럼은 직유법, 죽은 누이 또는 죽은 누이 죽음을 나타내고 한 가지는 언유법으로 한 부모, 한 혈육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 무상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승과 저승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드러낸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거리감을 드러낸다. 마지막, 자, 남아있는 두 줄을 낙구라고 한다 했어요. 이 낙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낙구에는 특징이 뭐냐면 맨 앞에 감탄사를 쓰는 게 특징입니다. 감탄사를 꼭 써야 돼요. 이것은 19제 향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낙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쭉 이야기를 하다. 누이가 죽어서 슬프다. 그 다음에 너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더 슬프구나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하고 감정을 밖으로 토해내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영탄법은 뭐뭐 하는구나, 하는 도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여기서 영탄법이라 했는데요. 여기서도 감정을 표출하고 있죠. 그래서 영탄법이면서 감탄을 표출합니다. 감정을 표출하죠. 감탄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을 시상을 집약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시상 전환은 일단 요 내용을 다 배워야만 가능한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전체적으로 슬펐다. 안타깝고 슬펐지? 근데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은 극락이야. 불교에서 말해. 불교에서는 윤회사상을 믿잖아요. 그죠? 윤회사상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하잖아. 그래서 미타찰에서 만날? 난데 누구와 만날? 너와 만날라. 나는 미타찰에서 너와 만날 거기 때문에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하고 의지를 드러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8줄은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분위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나 종교에 기이하여 원래 월명사는 사자가 붙은 사람들은 스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 증진하면서 이 고통을 극복하고 이 슬픔을 극복하면서 다시 내가 극락 가면 너를 만날 수 있겠지. 꼭 만날 거야 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도를 닦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구도라 그러거든요. 구도적 자세. 그리고 만날 것을 기대하는 의지와 기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부분이다라고 풀이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글 전체의 내용을 한 번 더 본다면 1구에서 4구, 첫째 줄과 넷째 줄까지는 아까 전구라 그랬죠? 또는 기라고도 해요. 중간 부분은 후구,
또는 서, 그 다음에 여기는 아홉째 줄, 열째 줄을 낙구 또는 결구라고도 하는데, 자, 기. 누이의 죽음을 괴로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슬픔은 아주 슬픈 거 비애감이래. 죽음이 들어있는 슬픔은 비애감이야. 근데 똑같이 슬픈데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서 슬플 때는 애상감 그런 단어를 썼었죠 그때. 그러니까 죽음이 들어있으면 비라는 걸 슬프고 슬퍼요. 아주. 그래서 슬픔을 두 번 쓰는 비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줄과 여덟째 줄 사이는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대, 고대 있네요. 삶의 인생 무상함에 대해서 고뇌하죠. 인생이 참 슬프구나. 분명히 태어나는 건 아는데 어디서 태어난지 안다.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 근데 가는 것을 몰라. 이 인간의 한계잖아.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돌을 닦아서 극락에서 너를 만나겠다. 이런 그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삶의 무상감, 인생 무상감이 뭘로 극복되느냐? 종교적으로 극복되면서 너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이걸 재해의 기대, 재해의 믿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재해를 소망함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요. 형식은 19채 한 가구, 성격은 추도가 또는 추모가라 해도 돼요.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낸 거니까 그지? 추모 또는 추도가. 그 다음에 사람의 감정을 적기 때문에 서정시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글의 죽음은 뭐냐? 인생의 무상이 드러나지만 인생 무상의 핵심이 아니고 이 인생의 무상감을 종교적, 즉 불교를 통해서 극복하겠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죽은 누이의 명복을 빈다. 그래서 명복을 빌어가지고 죽은 누이가 영원히 행복하면 나중에 나랑 미타찰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 중요합니다. 누이의 그 죽음은 굉장히 비극적이죠. 하지만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그 낙구의 아라는 그 감탄사는 나중에 시조의 종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가 시조 많이 배웠다, 그죠? 그러면 시조의 종장에는 항상 세 글자로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이 두터비처럼 사슬시조 두터비 파리를 물고 보면 종장이 못 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세 글자가 사용되는데 요런 것에 시조의 종장 세 글자 중에 감탄사를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어즈브, 아으 이런 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의인은 고도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고통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존의 한가 중에 가장 빼어난 작품이다. 백미란 것은 흰 눈썹인데 의역하면 가장 빼어난 작품 이렇게 알려져 있죠. 찬 기파랑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기파랑이란 하랑을 찬양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는데요. 이 노래와 함께 제명막에는 대표적인 향가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강적 이미지 나오지. 그러니까 낙엽, 가을 이것은 모두 떨어지는 이걸 어려운 말 조락의 이미지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떨어지는 이미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것은 죽음의 이미지하고도 통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조적 속성의 작용력, 즉 바람과 잎.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람은 잎을 떨어뜨리게 하니까 그래서 통해 유한한 인간의 삶을 표현함. 이건 유한한 인간의 삶을 다른 말로 인생 무상을 표현했다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에는 향차를 썼다. 한자의 은과 뜻을 우리말 순으로 작성한 것. 자, 여기까지 하고 프린트에 7번 나왔는데 이것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막내가 수급은 이렇게 끝.